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테이블 생성, 삭제 방법과 여러 테이블들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테이블 병합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개념을 살펴봅시다. 보통 분석을 하다 보면 테이블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여기저기 다양한 테이블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어떤 마트에서 데이터들을 테이블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테이블에는 이번 달에 방문한 고객들의 기본적인 프로파일, 연령, 성별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테이블에는 해당 고객의 방문 일자, 구매 내역, 구매 금액 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데이터 분석가인 제가 보고 싶은 건 이번 달에 연령별 구매 금액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테이블이 모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테이블 병합이 필요합니다. 보통 테이블에는 어떤 고객인지 구분할 수 있는 주민번호의 역할을 하는 컬럼이 있는데요. 주민번호는 한 사람당 이 세상에 딱 한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 테이블의 주민번호와 B 테이블의 주민번호가 같다면 결국 같은 사람인 거죠. 당연히 개인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번호 자체나 이름같이 써있지는 않아요. 대신 누구인지 식별할 수는 없어도 같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도록 사람마다 유일한 값으로 비식별화해서 암호처럼 써있죠. 그래서 이 테이블과 저 테이블의 이 비식별화된 값을 기준으로 조인할 수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컬럼을 키 값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 다양한 조인을 알아볼게요. 먼저 left join은 왼쪽 테이블의 키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 테이블을 붙이는 겁니다. 결과 테이블에는 왼쪽과 오른쪽 테이블 컬럼이 순서대로 다 있어요. 왼쪽 테이블은 내용도 그대로 다 나오고요. 왼쪽 테이블에는 없고 오른쪽 테이블에만 있던 키 값은 빠지죠. 반대로 왼쪽 테이블에는 있고 오른쪽 테이블에 없는 키값의 오른쪽 테이블에서 가져온 컬럼 내용은 널로 채웁니다. right join은 오른쪽 테이블의 키값을 기준으로 왼쪽 테이블을 붙이는 거예요. 방법은 left join과 같아요. inner join은 두 테이블을 키값을 기준으로 조인해서 교집합을 반환합니다. 두 테이블 모두에 있는 키값만 반환하는 거죠. 반대로 full outer join은 합집합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죠. 유니언과 유니언 얼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앞에 조인은 키값을 가진 컬럼을 기준으로 두 테이블을 조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두 테이블의 컬럼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어도 되죠. 반면 유니언 함수를 쓸 때는 행을 기준으로 조인하기 때문에 테이블 컬럼 구성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쭉 테이블을 붙여놔요라는 겁니다. 이때 유니언을 쓰면 두 테이블에서 중복되는 로우가 있는 경우 자동 삭제하죠. 반면 유니언 얼은 중복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어붙이는 겁니다. 이 함수들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1월에서 6월까지 마감 기준 실적을 분석하기 좋게 테이블을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8월이 되어 7월 마감 기준 실적 테이블도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 1월에서 6월이 잘 적대되어 있는 테이블에 7월 테이블만 다시 컬럼 구성을 똑같이 만들어서 유니언 얼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 직접 해볼까요? 일단 제가 개념 설명할 때 사용했던 테이블과 똑같은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요. 테이블은 이렇게 create table 하고 데이터베이스명 내가 만들고 싶은 테이블 명을 써주면 돼요. 저는 고객 정보라는 의미로 cost info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 명은 반드시 이렇게 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 123 언더바 cost 언더바 info처럼 숫자로 시작하면 에러가 발생하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언더바로 이어줍니다. 이제 괄호 열고 테이블 안에 채울 컬럼명들을 써줍니다. 맨 첫 번째는 고객명 컬럼을 만들 거예요. 커스트 네임이라고 컬럼명을 사용할 거고요. 이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길이가 가변 길이 문자라는 의미로 var, char 이라고 써줍니다. 여기서 괄호 열고 10이라고 쓰면 가변 길이 문자에서도 최대 10바이트 크기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고객 정보인데 고객명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 컬럼은 절대로 빈값으로 둘 수 없고 무조건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줄 거예요. 이렇게 낱널이라고 쓰면 이 컬럼에서는 널값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연령인 age 컬럼을 만들게요. 이건 넘버를 써서 숫자 타입으로 만들게요. 2를 쓰면 두 자리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넘버하고 괄호 열고 10,2라고 쓰면 10자리의 가변 길이 정수와 두 자리의 가변 길이 소수로 이루어지는 컬럼이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로 10,-2라고 쓰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고 반올림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을 의미하는 섹스 컬럼을 만들게요.
여기도 가변 길이 문자를 허용할 건데 남, 여처럼 짧은 단어만 들어갈 거니까 3바이트 정도만 허용할게요. 다음으로 이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따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comment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comment on table 하고 방금 만든 데이터베이스명 테이블명을 쓰고 is라고 한 후 이 테이블을 설명하는 커멘트를 작성합니다. 작은 따옴표 고객 정보라고 쓸게요. 테이블 말고 컬럼 설명을 쓸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comment on 이라고 쓰는데 이번에는 테이블 대신 컬럼이라고 씁니다. 데이터베이스명 테이블명 컬럼명까지 써주세요. is 하고 이 컬럼을 의미하는 걸 써주세요. 각각 고객명, 연령, 성별이겠죠?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 내에 새로 만든 이 테이블을 찾아 더블 클릭해보면 코멘트 부분에 설명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테이블명이나 컬럼명에 축약된 영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제가 방금 information 대신 info, customer 대신 cost를 쓴 것처럼요. 이건 간단하지만 회사 비즈니스 전문 용어들을 축약된 영단어로 쓰면 암호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커멘트를 잘 활용하면 서로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다시 어떤 테이블이었는지 까먹을 때 확인하기에도 좋겠죠? 이제 테이블 틀이 만들어졌으니 안에 값을 입력해 봅시다. insert into database명 테이블명을 써줍니다. 여기 테이블의 값을 삽입하라는 의미예요. 다음으로 values라고 쓰고 각 컬럼에 들어갈 값들을 순서대로 써줍니다. 순서라고 하면 위에서 테이블 만들 때 첫 번째는 고객명, 두 번째는 나이, 세 번째는 성별이었잖아요. 그 순서로 써주면 됩니다. 문자형은 작은 따옴표를 함께 써주고 숫자형은 그냥 쓰면 돼요. 자, 이제 완료되었으니 셀렉트 문으로 테이블을 확인해 볼까요? 짠! 아까 개념 설명드릴 때 테이블과 똑같은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마찬가지로 테이블 하나 더 있었던 것도 만들어 볼게요. 이건 고객 구매 정보라는 의미로 cost by info라고 테이블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table하고 데이터베이스명, 테이블명, 괄호 열고 첫 번째 컬럼은 cost name, 해당 컬럼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여기서도 고객명이 널 값으로 비는 건 허용하지 않을 거니까 not null 이라고 쓸게요. 다음으로 구매일자인 by date는 date 타입으로 만들 거예요. 구매 상품명에 대해서는 by name 이라는 컬럼을 만들 거고요. 마지막으로 구매하기 위한 지불 금액은 pay 컬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도 각각 커멘트를 추가해서 테이블과 각 컬럼 설명을 간단하게 넣어줄게요. 여기도 insert into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직접 넣어줍니다. 여기서 to dates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날짜로 인지하라는 의미죠. 이 테이블도 다 만들었으니 전체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두 개 다 만들어졌으니 한번 두 테이블을 조인해 봅시다. 먼저 고객 정보 테이블을 기준으로 고객 구매 정보를 left 조인해 볼게요. select 일단 쓰고 from database명 고객 정보 테이블명을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옆에 A라고 쓸게요. 이건 이 테이블 이름이 cost info로 너무 기니까 여기 쿼리 안에서 그냥 이 긴 이름 말고 A라고 테이블을 부르겠다는 의미예요. 별명이죠. B라고 C라고 cost라고 여러 번 편한 대로 아무거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left join을 쓰고 데이터베이스명 고객 구매 정보 테이블명을 씁니다. 이건 B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여기 on을 쓰고 a.costname은 b.costname이라고 써주세요. 이 의미는 left join 할 때 A 테이블의 costname과 B 테이블의 costname이 일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추출할 컬럼들을 select 옆에 차례로 써줍니다. 일단 고객 정보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costname 컬럼은 해당 테이블에서 가져올게요. a.costname이라고 하면 A 테이블의 costname을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costname을 쓰면 A 테이블에서 가져오라는 건지 B 테이블에서 가져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오류가 발생하죠. 여기서도 열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에러가 떴죠. 지금 여기서는 두 테이블의 공통된 컬럼이 costname밖에 없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여러 테이블의 같은 컬럼명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할 때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오라는 건지 명확히 써주는 게 필수예요. 팁은 조인 없이 그냥 테이블 하나에서만 조회할 때도 별명같이 A를 써주고 컬럼을 A에서 가져오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쿼리를 사용하다가 언제든 left join을 하더라도 다른 테이블명에 별명 붙여주고 컬럼 앞에 테이블 명확히 해주고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죠. 항상 조인할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으로 age와 sex도 A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고요. by date, by nm, pay는 B 테이블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조회해볼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객 정보에는 있지만 고객 구매 정보에는 없는 항목은 이렇게 빈칸으로 널 처리되어 붙었죠? 반대로 고객 정보에 고객 구매 정보를 right join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고객 구매 정보가 기준이 될 거니까 cost name을 B 테이블에서 가져옵시다. 이번에는 고객 구매 정보 테이블에만 있고 고객 정보에는 없는 고객에 대해서 연령과 성별이 널로 붙었어요. inner join을 해봅시다. 두 테이블에 공통적으로 있던 사람들만 나왔고 그래서 널 처리된 컬럼이 없네요. for outer join을 하면 전체가 합집합으로 다 붙었어요. 여기저기 고객 정보에 없는 고객명에 대해서는 연령과 성별이 널 처리가 되었고요. 고객 구매 정보에 없는 고객명에 대해서는 구매일과 구매 품목, 지불 금액이 모두 널 처리가 되었어요. 이 테이블들은 다 활용했으니 삭제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삭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truncate과 drop이 있습니다. truncate은 테이블 틀은 남겨두고 데이터들만 다 지우라는 의미예요. 한번 돌려보고 테이블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들었던 테이블과 그 안의 컬럼들은 그대로 있고 데이터가 싹 없어졌죠? drop은 정말 다 지워버리라는 의미예요. 한번 drop으로 테이블을 삭제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조회하려고 보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인할 때 꼭 고객명이나 주민번호 같이 유일 컬럼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분석가가 분석해야 하는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조인 조건을 사용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는 고객명으로만 조인했지만 고객명 컬럼 외에도 같은 월인지 여부 등 2개 이상의 컬럼으로 조건을 줘서 조인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같다만이 아니라 이상이나 같지 않다 등의 조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테이블을 다양한 조건으로 조인해야 하는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정말 엄청 많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언과 유니언얼 개념을 알아봅시다. 설명 때 사용했던 테이블들을 또 만들어줘요. 자, 두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두 테이블을 유니언으로 합쳐볼게요. 결과를 보면 중복된 n과 빌리는 한 번씩만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니언얼로 합치면 중복 상관없이 쭉 늘어져서 나오다 보니 n과 빌리가 2번씩 나왔죠? 그럼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